자, 이어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채무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몇몇 친구들이 무단정치가 뭐냐라는 걸 물어봤었죠. 네, 이 무단정치라는 것은 곧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신정권을 이야기합니다. 무신정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관리는 문신과 무신으로 나누어집니다. 혹은 문관이라고도 하고요, 무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문신은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들, 아니면 선생님, 뭐 우체국,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사람들을 문관이라고 했고요. 무관은 지금의 군인, 그렇죠. 전쟁을 도맡아서 하는 관리를 무신 혹은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문신을 되게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문신. 그리고 그 반면에 무신은 무시를 받는, 무신이라 무시를 받았나? 아무튼 문관은 대우를 해주는 사회였고, 무신은 무시를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게 마련이고 이 군인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정중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문신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무신정권이라고 불러요. 자, 무신정권도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자, 확대해 볼게요. 고려에서 문신과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정중부의 난으로 무신정권이 시작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정중부로부터 시작된 이 무신정권은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최씨죠. 선생님이랑 똑같은. 그래서 최씨 집안이 60년 동안 정권을 휘두르다가 이제 그 무신정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중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다가 최충헌까지 가게 되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무신정권이 들어섰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고려 사회가 문관, 공부쟁이들을 중요시하고 무관, 싸움쟁이들을 무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부쟁이, 싸움쟁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하는 말이지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네,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더 중요시했다, 싸움하는 사람보다. 왜 근데 선생님 무신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 과정, 요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몽골이 침입한 그 시기가 고려가 무신정권이 정치를 하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정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몽고의 침입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 몽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칭기즈칸, 몽골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자 왕이죠. 이 칭기즈칸이 몽골이란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발전시키면서 몽골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모두 다 침략을 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가장 넓었을 때는 유럽까지도,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까지, 우리 한반도까지 지금의 러시아보다 더 큰 땅을 차지했던 그런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 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는 정말 작은, 아주 작은 동쪽에 있는 나라였겠죠. 그래서 몽골의 사람들이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너네가 이제 우리 몽고가 너네 고려에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매년 물자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사람도 뭐 예를 들어 몽골의 궁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노예로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을 보내주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고려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쫓아가서 뭐 이렇게 죽였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건 정확히 스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려 땅에서 몽골 사신이 죽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이제 그것을 빌미로, 그걸 이유로 해서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몽골은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요, 총 6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했고요.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또 계속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자, 글씨가 조금 깨져서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강화도로 천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강화도는 지금 여기에 있죠. 강화도는 현재 인천 광역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정도로 큰 섬입니다. 꽤 큰 섬이에요. 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황룡사 9층 석탑, 어느 나라 거였죠? 그쵸,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황룡사 9층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 소실이 됩니다, 이때. 그리고 대장경과 속장경도 소실됐다는 것은 타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몽고군을 상대로 사람들이 몽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할 것 없이 몽골군과 싸움을 벌였고요.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협력해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몽골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라는 사람들입니다. 삼별초. 원래 이 삼별초는 아까 선생님 말했던 최충헌, 무신 정권의 마지막 대표이자 약 60년간을 정치를 했던 최충헌 집안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삼별초가. 그러니까 원래 군인이라기보다 이 최충헌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삼별초는 원래 최충헌을 지키기 위해서 최충헌과 함께 강화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최충헌을 지키기 위한 군대였는데 몽골의 침략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몽골로부터 고려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옮겨 다니면서 몽고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처음에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렇게 옮겨 다닌 거죠. 왜 옮겼을까? 네, 몽고군이 계속 쫓아왔으니까요. 강화도에서부터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몽고에 대항을 하면서 고려인의 어떤 용기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과 최충원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은 네, 강화도로 도망도 가고 하면서 살았겠지만 강화도로 넘어가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은 네,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몽골의 침입이 고려의 힘을, 고려의 국력을 약화시킨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너무나 고생을 했고, 그런데 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나 왕들은 강화도로 넘어가서 자기들은 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았고, 이 이후로 고려가 힘을 잃어가게 된다. 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2개라서 우리가 연휴가 기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서 보고 오면 되겠고요. 만나서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